합격을 다지는 모의고사입니다. 1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2회 시험에서 나왔던 각 문제별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1회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 2회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었구나라는 동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표준 영어로 추출, 그다음에 변환, 그리고 적재의 과정으로 구성된 기술로 올바른 것은. 자,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시험을 볼 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럼 저는 이렇게 만약에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만약에 틀린 것이다, 아닌 것이다 할 때 이렇게 문제에다 이렇게 X자를 적어놔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볼 때는 우리가 항상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되면은 우리가 문제를 한번 딱 읽고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빨리빨리 풀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긴장이 되면은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된 문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했지, 맞는 거였나 틀린 거였나, 다시 문제를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 알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올바른 거냐 틀린 거냐 그걸 다시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틀린이라는 아니면 올바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또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시간이 또 걸리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올바른 아니면은 틀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으면 우리가 다시 문제를 읽다가 올바른이었구나, 틀린 거였구나, 이렇게 바리가 우리 빨리 인지하고 바로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팁으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편한 방법도 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보통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럼 올바른 것인데, 먼저 우리가 데이터 수집이에요. 데이터 수집인데 우리가 ETL도 그렇고 센서 네트워크도 그렇고 크롤링도 그렇고 오픈 API도 그렇고 다 결국 수집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봐야 될 게 추출, 변환, 그다음 적재, 이거예요. extract, 그다음 transform, load.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안 읽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수집만 봤다, 그러면은 답이 없네? 답이 없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끝에까지 문제를 정확히 읽으면은 추출, 변환, 적재. 그럼 뭐예요? 답이 1번. 명확하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딥러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팁 드렸죠? 아는 것은. 자,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어요. 파트 1인데 왜 파트 1, 이건 데이터 분석 기획인데 왜 딥러닝이 나와요? 할 수 있죠. 물론 딥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기술 쪽이나 인공지능에서 다뤄주긴 했었어요. 근데 좀 여기서 문제가 좀 더 딥하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왜 문제가 이렇게 섞여 나왔죠? 할 수 있는데, 실제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회 시험이나 아니 그 이후 시험들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파트를 오가면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한번 연습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이 모의고사 구성할 때도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이렇게 문제가 막 섞여 있죠. 섞여 있는 것 그대로 한번 제가 그대로 담았던 것입니다. 자, 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자,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과적값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유닛의 일부를 랜덤하게 누락시킨다. 예, 맞는 답이에요. 그리고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므로 각 히든 레이어의 가중치를 통해 모형의 결과를 해석하기 쉽다. 쉽지 않죠. 자, 인공신경망. 그래서 딥러닝 이전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 인공신경망이 나왔었는데, 인공신경망 때부터 단점이 뭐였냐면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딥러닝도 똑같아요. 딥러닝도 인공신경망에서 더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더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게 딥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중치를 통해서 모형 결과 해석이 쉽다. 그렇지 않죠. 해석 어렵죠. 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이죠. 답은 2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때 더 이렇게 다 해설을 전체 다 한다면은, 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딥러닝 분석 시 주로 시그모이드 펑션을 액티베이션을 사용한다. 근데 이거는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시그모이드를 꽉 쓰지 않고 렐로를 쓰는데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3번 같은 경우는 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이게 답이 틀린 거라 할 수도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시그모이드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렐로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답 후보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명확한 답은 아니죠. 근데 2번에서 해석하기 쉽다라 해서 너무나 명확한 답을 줬기 때문에 2번이 이제 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세모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X, 세모 이런 식으로 해놓고 푸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답을 모르겠다. 근데 세모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세모가 둘 중 하나 답이 되겠죠. 물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아예 다른 게 답일 수도 있고 오답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조금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세모 중에서 결국 답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4번은 최적의 학습 결과를 찾기 위해 역방향으로 오차를 전파하면서 각 레이어의 가중치를 갱신하는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 맞는 답이죠. 이것도.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예, 다음 중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개발 절차,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죠. 이거의 개발 절차로 올바른 것은, 자, 이건 전형적인 암기 문제예요. 그럼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우리가 개발 절차를 봐야겠죠. 개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같은 경우는 먼저 분석 기획, 그리고 데이터 준비, 그 다음이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시스템 구현, 마지막에 평가 및 전개죠. 자, 그럼 답이 뭐예요? 3번이죠. 명확하게 보이죠.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암기형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절차를 외웠다. 그럼 답이 딱 바로 보이는 것이죠. 자, 4번 문제입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학습, 이게 키워드죠. 학습시켜 새로운 데이터 입력 시 이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분류, 회귀, 문제에 적합한 것은, 자, 여기서 뭐 학습이란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미 학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는 벌써 여기서 비지도 학습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럼 다음은 이제 세 개 중에 강화나 지도나 준지도 학습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강학습 같은 경우 보통 키워드를 이렇게 승률이나 보상 그런 게 키워드 나오면 보통 강학습이 답이 되는데, 여기서는 분류, 그다음에 회귀죠. 이건 답이 지도 학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를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분류, 회귀, 그다음에 학습, 이 세 개의 키워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익명성 검증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비식별 조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문제가 좀 이렇게 비중 있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험부터도 이렇게 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좀 더 많이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자, L 다양성은 민감한 정보의 분포를 낮추어 추론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기법이다. 근데 여기서 민감한 정보의 그 분포를 낮추어 더욱 추론성을 더욱 낮추는 기법이다. 이거는 이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T 근접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 자체를 이렇게 그럴싸하게 이렇게 그 용어하고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섞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다 이해를 하시고 좀 암기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여기 1번이고요. 나머지 뭐 K 익명성이라든지 M 유일성, T 근접성 같은 경우는 다 이게 맞는 설명인데,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건 M 유일성 부분.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나왔던 거는 보통 이렇게 L 다양성, 여기는 L 다양성에 대한 많은 의미가 아니지만은 L 다양성, 그다음 K 익명성, 그리고 T 근접성, 이건 기존에 많이 다뤄왔었어요. 근데 M 유일성이라는 개념을 여기 이 문제에서 처음 다뤘었는데, 이 M 유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추가로 공부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